11월에 입주하는 재건축 아파트에 세를 들이지 않고 당분간 제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예전에 세입자들하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요. 예, 맞습니다. 요즘에 그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하고의 어떤 분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임차를 잘 안 주려고 하는 것들도 많고요. 특히 이제 뭐 다주택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을 안 해본 분들은 다주택을 할까 생각하고 계시지만 현재 다주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임차인을 뭐 한 두세 명 이상 맞춰봤다라고 하면은 뭐 안 하고 싶다.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.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. 지방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 계신 임차인도 한 3년째 살고 계시거든요. 3년째 살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 되셨어요. 그 중개사가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고 전화해도 안 받고 뭐 문자 보내도 씹고 뭐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계약이 만기가 되니까 이제 한 4년 차가 되면 이제 그 계약갱신을 써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. 무조건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 되니 연락을 안 받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임차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러니까 연락을 두절하고 뭔가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그 임대를 주신 분들이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겪죠. 그러니까 뭐가 연락이 돼야 뭐라도 이렇게 상의라도 하는데 연락이 안 돼.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사분한테 좀 부탁을 드려도 중개사가 가도 뭐 불이 켜져 있는데 문 안 열어준다 그러고 뭐 문 열어줬다가 중개사라고 하면 문 닫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? 팔았습니다. 팔아버렸어. 새로운 분이 그냥 실거주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분한테 팔았습니다. 이제 임대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점점 이제 임차인들이 좀 이렇게 밀려 나가실 거고 그 자리를 임대인이 아닌 이제 실거주자가 채우는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살기 좋은 동네, 그러니까 그나마 살기 좋은 곳들은 실거주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 동네에 집을 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전월세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거기에 거주를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인 저렴함이죠. 상대적인 집값 대비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밀려 나가거나 전월세가 많이 비싸질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라는 게 꼭 뭐 이자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심리적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. 심리적 비용.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심적 에너지나 물리적 에너지가 많아지면 그게 또 비용에 또 반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또 아마 앞으로 한 2, 3년, 길면 한 3, 4년 정도 임대차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네, 세입자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. 마음고생으로 너무 힘들어요. 잠수 타는 세입자도 있고요. 네, 잠수 타는 세입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생각보다 많고 그 분들의 어떤 뭐 공통적인 그 대응인데 뭐냐면 잠수를 타는 것도 생각해보면 임대인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잖아요. 근데 잠수 탄 건 잠수 탄 거고 잠수 탄 건 잠수 탄 거고 나 나갈 때는 나한테 손해주면 안 된다. 약간 이런 마인드이신 분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나갈 때쯤 돼가지고 연락을 합니다. 그러면서 저 나갈 건데 뭐 아니면 뭐 계약갱신 할 건데 어떻게 할 건가요? 뭐 이렇게 거꾸로 얘기가 막 와요.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 임차인은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? 서로 그렇게 상호 이득을 보는 존재죠. 둘 다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계약을 한 계약 관계인데 한쪽한테 피해를 주면 상대적으로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. 뭐라도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.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분쟁 생기고 막 싸우고 뭐 난리 납니다. 어떤 분들은 전세 만기 안 됐는데 막 먼저 나간다고 왜 안 주냐고 막 화내고 뭐 소송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? 기본적으로 저는 큰 틀에서는 국민들이 법 체계를 잘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그러니까 법 체계를 몰라도 크게 문제 없는
상식적인 선 안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게 굳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, 법으로 안 정해져 있더라도 상식적인 선 안에서 무언가가 해결이 돼야지만 그게 사람 사는 사회 아니겠어요? 근데 법이 비상식적이야. 법 자체가 비상식적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싸움이 이제 끊이질 않는 거죠. 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 판이 바로 임대차 시장이고, 임대차 시장이 그렇게 싸움으로 점철된 지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임대인들도 지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? 이제 임대인들이 집을 이제 많이 내놨어요. 많이 내놨는데 그게 강남의 좋은 아파트, 뭐 서울의 대단지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, 오피스텔, 지방에 있는 거, 소액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내놓는 거죠. 그리고 그런 돈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들도 임차인으로 고생하면 안 되지, 우리 딸도 임차인으로 고생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또 이제 아들, 딸 줄 거 하나 합쳐 놓습니다. 아이들이 좀 나이가 많으면 아예 집을 사주고요. 아이들이 돈이 없으면은 애들 줄 만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똘똘한 두 채 정도, 똘똘한 두 채 정도를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상하게 살기 좋은 동네들의 전월세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. 이제 왜 이러지? 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이상하게 뭔가 전월세 물량이 부족하고 뭔가 대단지에는 전세가 없고 월세를 가려고 그랬는데 월세도 막 되게 높고,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갑자기 뭐 자기 아들, 딸 들어와야 된다고 나가라고 그러고,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. 왜냐면 이게 임대를 줘본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임대를 줄 때 되게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은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. 임차인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임차인의 마인드인 거고, 임대를 줘본 사람들은 이거 임차인으로 앞으로 살기 힘들어지겠는데?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.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자잘한 거 여러 개 들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. 괜찮은 거 하나 정도 들고 있든지, 뭐 자식이 둘이면은 뭐 괜찮은 건 2개 정도 들고 있든지 해가지고 우리 애들 것도 어떻게든 챙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.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나쁜 것들이 많단 말이야. 다주택자들은 나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.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되게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거든요. 빌라, 오피스텔, 뭐 반지하 이런 것들 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, 여기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뭐 이자도 내가면서 자기 돈도 투자해 가면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집값 대비 저렴하게 전월세로 빌려주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거 못하겠다, 이제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고 팔아버리면 결국에는 좀 덜 좋은 것들을 어떻게든 정리하신 분들은 이제 더 좋은 거를 사러 갑니다. 더 좋은 거 사러 가면 그 내가 사고 싶었던,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선 사고 싶었던 그 아파트가 내 손에 안 닿고 점점 멀어지는 거를 경험하실 것이고, 저기에 가서 전월세라도 살아야 되는데 전월세도 이상하게 팍팍팍 올라간단 말이야. 임대인들이 안 주고 막 세입자들이 아니라 이제 실거주자들이 막 들어가면서 살아버리니까.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적체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게 이제 끝으로 가면 이제 강남이나 뭐 이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가도 되는 동네들까지 가신 분들은 더 적체 현상이 심해져요. 이제는 매물도 잘 안 나오고, 매물 나온 거를 내가 살라고 그래도 저 사람도 1주택자, 나도 1주택자, 내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주택자. 그러니까 이게 이동이 잘 안 되는 거죠. 다들 꽉 차 있으니까. 이게 주차장에 만차가 되면은 차가 못 나가잖아요. 그것처럼 이 살기 좋은 똘똘한 한 채 밀집 지역들은 이제 백화점 주말 토요일 6시 같은 느낌인 거죠. 그냥 차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. 나가지를 못해. 통로에도 가득 차 있고. 그러니까 조금 한 칸 나오면은 그냥 다들 거기 들어가겠다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. 그러면 또 가격이 또 왜곡되고 또 비싸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 방향이 안 좋은 건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가니까 어쩌겠어요. 이거에 맞춰서 또 사람들이 대응을 하는 거죠. 7년간 월세 안 낸 세입자를 겪으니까 벌벌 떨립니다. 7년 동안 월세 안 내신 거면은 본인이 잘못하신 거야. 그거는 월세는 이제 2달 정도 안 내시면 바로 그냥 소송을 하거나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. 이 계약이라는 거는 뭐 인지상정, 뭐 또 뭐 정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약속입니다.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, 특히 성인이
도장 찍고 사인하고 하는 것들은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에 대한 확정적인 서류를 남긴 거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봐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약속을 안 지키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죠. 계약을 파기했다는 건 뭐죠? 당신은 월세를 주세요. 나는 그거를 대가로 집을 빌려주겠습니다. 라는 거죠. 그러면 2달간 월세 안 내고 3달째도 안 내면은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고, 계약이 파기된다는 거는 나가야 되는 것인데 안 나가면 법으로 명도소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짧으면 한 반년, 길면 뭐 한 7, 8개월도 걸리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. 내보내고 그 보증금으로 소송 비용 다 내시고 이런 것들을 충당하면 되는 거죠. 밀린 월세도 까시고 하라고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은 이제 마음 좋은 임대인들이 많아요. 마음 좋은 분들이 계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람하고 나랑은 뭐 전혀 나랑 그 일면식도 없는 그냥 제3자의 관계인데 그 사람이 뭔가 왠지 좀 안쓰럽고 미안해서 그래서 좀 더 살아보세요라고 하는데, 그렇게 해가지고 월세를 잘 내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임차인을 정말 수백 명 맞춰봤잖아요. 지금까지 안 내던 분들이 갑자기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. 극히 드물다가 맞는 것 같아요. 극히 드물다. 뭐 정말 뭐 가뭄에 콩나듯이 몇 명 내기도 하는데 대다수는요 자기의 그 집이 있죠. 자기 거주지를 유지하는 거를 최우선 목표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자기 거주지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거주지를 유지하는 월세도 못 낸다라는 거는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에 빠지신 경우들이 많습니다. 뭐 한두 달 정도는 저는 밀릴 수 있다고 봐요. 한두 달 정도는. 근데 뭐 한 3개월, 4개월이 밀린다? 그러면은 거의 뭐 사실 손쓰기 힘들 정도의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까지 가신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분들도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갚으려고 했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너무 봐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금이라도 빨리 소송을 해가지고 내보내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그 월세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 이 계약을 안 지켜도 되는 나라는 아니에요. 우리나라는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나라고 돈을 안 낸 것들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면 됩니다. 물론 그분이 이제 재산이 있냐 없냐는 별개의 얘기지만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비도 일부 보전 받으면서 다 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변호사를 잘 상담하셔가지고 법으로 해라.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갭 투자를 나쁜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. 갭 투자가 없으면 전월세 물량은 누가 공급하나요? 전월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갭 투자를 반대하는 정책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갭 투자 외에 전월세 공급하는 방안이 또 있을까요? 있죠. 갭 투자는 민간에서 임대를 공급하는 거고요. 정부가 자금을 통해 가지고 정부 세금을 통해서 공공 임대를 지으면은 그게 이제 전월세를 공급하는 게 됩니다. 우리나라는 통계에 따라서 뭐 약간 다르지만 한 8에서 9%, 그러니까 전체 임대 물량이 한 8, 9% 정도? 그 정도가 아마 정부가 지금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, 그럼 나머지 한 90%는 민간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. 그럼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주택 시가총액이 6천조인가? 부동산이 한 6천조인가 될걸요? 6천조, 7천조 될 겁니다. 그러면은 그거를 정부가 공급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. 땅값에다가 건설 비용 합치면은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거는 한계치가 있고요. 그러면 과거부터 뭐 많이 쌓아놨으면 좋을 텐데 과거에도 당연히 공공 임대는 별로 없었고요. 지금 많이 늘렸다고 한 게 한 8, 9% 정도 될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나머지 90%는 민간에서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 하지 마라, 그리고 뭐 갭 투자 하지 마라. 이번에 이제 갭 투자를 하지 말라고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1억 이하로 딱 막아놨잖아요. 그러니까 갭 투자 해가지고 뭐 전세금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실거주 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을 못 하게 되는 거죠. 불리해지게 되는 거고.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거예요. 이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. 왜냐하면 세금으로 막 올리고 뭐 이래저래 막 압박을 하는데 국민들이 뭐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이 뭐 몇이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
이제 임대 물량이 줄게 되고요. 임대 물량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임차인들한테는 좀 힘든 상황이 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. 그 중에서 돈 많은 무주택자분들은 뭐 거기 나오는 물건을 뭐 사가지고 실거주도 하러 들어가시니까 뭐 그게 뭐 낫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세상에는 어쨌든 무주택자분들이 한 절반 정도 계시거든요. 이분들 입장에선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. 보통 1주택자이신 분들도 노인이 되시면은 내 집을 전월세 주고 나는 딴 데 가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강남 3구에 이 자가 점유율이 상당히 낮거든요. 특히 강남구는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막 한 30% 40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남 안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왜 그런 줄 아세요? 강남에 물론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강남이라는 곳이 되게 오래된 동네거든요. 그러니까 1970년, 80년에 막 개발했던 동네다 보니까 집이 되게 낡았어요. 낡았고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거주성이 되게 나쁘단 말이에요. 그 분당이 처음에 입주 시작할 때 1990년대 초에 강남 살던 분들이 일산 분당으로 이사를 엄청 많이 갔어요. 왜 그랬냐? 그때도 강남 아파트 낡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분당, 일산, 뭐 평촌 이런 데다가 뭐 대단지에 공원 있고 막 평지에다가 뭐 이 중고층짜리 막 15층짜리 막 아파트를 막 지어 놓으니까 얼마나 멋집니까? 갔더니 뭐 중앙공원 있고 뭐 호수공원 있고 하니까 이 강남에 오래 살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동네는 좋은데 집이 너무 낡았다. 집이 막 연식이 막 20년, 30년 다 돼가니까 너무 낡았는데? 라고 하면서 그때 막 팔고 막 가려고 했던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갔더니 이제 시세가 막 벌어지는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그 90년대보다 연식이 30년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. 지금 여의도 아파트는 막 70년대 지었고 이 강남 아파트도 막 80년대 지은 것들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기가 좋진 않죠. 야, 이 아파트가 40억이야? 라고 막 당황스러울 정도의 그 집 상태가 많습니다. 특히 대치동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? 옛날에 그 델몬트 그 오렌지 주스 그 병에 먹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? 80년대생들은 다 알 텐데 80년, 70년생들은 다 아시죠? 그 델몬트 병, 그 뚜껑 뽕 소리 나가지고 따는 거 있죠? 거기에 오렌지 주스 먹을 때 어떤 집들에 살았냐면은 그 나무 중문이 있었어. 나무 중문. 나무로 이렇게 중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틀도 나무고요. 이 문 자체도 나무입니다. 그래서 덜덜덜덜 드르륵 거리면서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어요. 드르륵 걸리는 문. 그리고 샤시는 알루미늄 그 갈색, 고동색 샤시가 있었습니다. 엄청 얇은 거. 그래가지고 바람 막 솔솔 들어와. 바람 솔솔 들어오고 문 열 때마다 끼기기 거리는 그 샤시 있습니다. 아주 얇은 거. 그 집이 아직도 대치동에 엄청 많아요. 그런 집들이 아직도 많습니다. 올수리 됐다고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. 올수리 됐다고 하는데 도배장판 뭐 이런 건 해놓으셨는데 문틀이랑 이런 게 옛날 거랑 똑같아. 중문이 그 델몬트 병 시절이야. 그때 덜덜덜덜 하면서 열립니다. 근데 그때보다 벌써 연식이 30년이 더 된 거야. 20년, 30년 더 된 거야. 그러니까 거기는 여전히 뭐 지하 주차장이라고 해야 될까? 밑에 막 정화조 있는데 이런 데들은 막 쥐도 살고요. 바퀴벌레도 살고 뭐 그 고층에서 물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래요. 막 밑에서 막 물 역류하고 막 그럽니다. 그래가지고 그 사는 게 좀 안 좋죠. 그래서 강남 3구 쪽은 자가 점유율이 되게 낮아요. 낮은 이유가 뭐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이사 가신 것도 있고 그냥 집 상태가 여기 실거주는 힘들겠다 해가지고 그나마 좀 신축 쪽으로 전월세 가시고 거기는 그냥 전세 월세 주신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집들이 그나마 강남에 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토허제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주지 말라고 그러고 다주택자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뭐 안양이나 뭐 분당에 뭐 자기 자식들, 아기들 봐주러 가셨던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또 막 대치동으로 들어오는 거야. 대치동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대치동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 아들, 딸을 거기다 전월세를 집어넣습니다. 왜냐면 어차피 전월세 줄 거면 우리 아들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전월세가 아니라 그냥 실거주나 마찬가지인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하는 살기 좋은 동네들의 전월세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.